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따TV의 MC 현진입니다. 오늘은 뇌전증 장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뇌전증은 많은 분들에게 간질, 발작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오해와 편견이 많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라매 병원에서 신경과 구대림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라매병원 신경과에서 뇌전증 수면장애 환자들의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구대림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뇌전증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뇌전증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신경계 질환인데요. 뇌전증이라는 명칭은 뇌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이상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뇌전증을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재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집에서 전기선이 낡거나 손상이 생기면 합선이 일어나면서 이제 스파크가 튀고 불이 나게 되는데 사람 몸에서도 똑같이 뇌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스파크가 뇌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국소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를 국소 발작이라고 하고 뇌 전체에서 시작하면 전신 발작 혹은 전반 발작 이런 말로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발작이 두 가지로 나뉘는군요. 네. 그러면 뇌전증을 가진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통계가 거의 비슷한데 세계적으로 한 100명 중에 1명꼴인 약 1%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세 이전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노년층의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치매 이런 병들 때문에 뇌병변 장애가 있는데 그런 뇌병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 뇌전증의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뇌전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제가 정보를 미리 찾아봤었는데 간질과 발작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간질과 뇌전증은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간질이라는 한자의 뜻 때문에 과거에는 질랄병이라는 속어로도 불렸습니다. 간질을 대신할 새로운 용어로 이제 뇌신경경련증, 뇌경증, 뇌진증, 뇌전증 이렇게 4개 후보 용어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당시에 뇌전증이 1등을 차지해서 그때부터 뇌전증으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뇌전증의 옛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말씀 주신 뇌전증의 증상이 발작이었는데 발작과 뇌전증도 좀 다른 부분일까요? 발작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용어이고 2번, 3번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병의 이름을 뇌전증으로 부르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간질, 뇌전증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간질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일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간질병을 질할병, 귀신이 들렸다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이 병의 증상을 보시면 발작할 때 모습이 표정이 없거나 아니면 무서운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이상행동들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 치료되는 병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많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해들 때문에 또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도 극 중에 주인공의 친구가 발작을 일으켜서 반 친구들이 좀 피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를 개의치 않고 주인공이 응급 조치를 취하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그런 사회적 모습들이 잘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학교나 직장에서 발작을 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아니면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아직도 흔하거든요. 그러나 뇌전증은 뇌의 질병으로 인한 아픈 증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덕선이가 보여준 것처럼 배가 아파서 양호실을 다녀온 친구 대하듯이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유명인이나 위인들 중에도 뇌전증 장애를 가졌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요? 어떤 분들인가요? 유명한 업적을 이루었던 위인이나 영웅들 중에도 뇌전증을 앓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철학자 소크라테스, 미술가 고흐, 발명가 노벨 등 대표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뇌전증을 부끄러워하거나 이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립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뇌전증을 잘 치료하게 되면 뇌전증으로부터 벗어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뇌전증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뇌전증의 원인은 정말 많은데요. 우리 머리가 손상되는 뇌세포들이 망가질 수 있는 경우들이 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유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뇌손상을 입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그 외에도 뇌염, 뇌종양, 뇌졸중, 치매 등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럼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뇌종양이 원인인 경우에는 이 뇌종양이 진행되어 뇌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뇌종양 제거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양의 제거뿐만 아니라 종양 주위의 발작을 유발하는 뇌 영역을 함께 제거하는 뇌전증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물 치료로 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뇌전증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뇌전증의 기본 치료 방법은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환자의 나이, 성별,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하여 각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약을 한 개 써서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는 경우도 있고 두세 개 약물을 써서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군요. 그러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약 30%의 환자들은 발작 조절이 되지 않아서 결국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의 종류에는 뇌절제술, 미주신경 자극술, 뇌신부 자극술 등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는다고 근데 발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수술 후에 이제 주위에 있는 정상 뇌도 같이 절제가 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뇌전증 수술은 전문가하고 신중하게 상의 후에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는 발작 외에도 이렇게 멍 때리는 것도 발작의 종류라고 들었어요. 그때 듣고 사실인지 궁금했는데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뇌전증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발작이 팔다리를 떠는 전신 발작 또는 대발작인데요. 현진님께서 말씀하신 멍 때리는 양상의 발작도 있습니다. 그러한 발작을 소발작 또는 결심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측두엽 뇌전증이 가장 흔한 국소 뇌전증인데 측두엽 뇌전증에서 잘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측두엽 발작은 멍 때리는 증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멍 때리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전신발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멍 때리는 증상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평소에 뇌전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뇌전증을 판단할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이 있을까요?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다양한 전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조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뇌의 모든 부위에서 뇌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후각이나 이제 시각, 아니면 청각 이런 그 부분에서 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후각신경이 위치한 전두엽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발작이 일어나는 동안에 타는 듯한 이런 후각 기능이 과항진된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청각뇌에서 발작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환청 같은 것들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발작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발작의 양상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전조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후각 전조라든지 시각 전조, 청각 전조 등이 매번 있을 때마다 똑같다. 그러면 뇌전증과 연관된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조 증상을 통해서 발작이 발생을 했을 때 주변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환자가 발작을 할 때 다치지 않게 그래서 주위를 다 치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옷을 좀 단추로 풀어준다든지 벨트를 좀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물러 주거나 이제 입을 벌려서 인공호흡을 하는 방식은 혹시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서 발작하는 경우 입을 열어주려고 입에 수건이나 물건 등을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발작은 대부분의 경우 2, 3분 안에 저절로 멈추기 때문에 입안의 침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옆으로 누운 자세로 체위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건이나 이물질을 입에 넣게 되면 오히려 치아 손상이나 이물질이 넘어가서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환자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 손가락을 물어서 절단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경련성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면 뇌전증 지속 상태로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중증 응급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응급실 반드시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응급 대처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발작이 일어난 후에는 또 바로 일식이 돌아오나요? 보통 그렇지 않고요. 보통 대발작을 하고 나면 의식이 처져 있거나 눈을 뜨고 있어도 적절히 대답하지 못하는 혼동, 착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환자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문제가 생겨서 이 경우에도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게 회복될 때까지 침착하고 차분하게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마지막에 환자가 적절히 대답하는지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대답을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경련이 없이 그냥 계속 뇌 안에서 발작이 지속되는 비경련성 뇌전증 지속 상태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뇌전증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뇌전증에 대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실까요?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뇌전증 분야인데요. 특히 유전자 연구, 그리고 뇌파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다 정밀한 진단과 개인 맞춤형 치료법 개발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과정들을 통해서 발작 예측이나 치료 반응 예측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구가 뇌전증 환자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전증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잘 기억할 수 있을지 퀴즈를 한번 맞춰볼까요? 상식을 문을 여는 이따 퀴즈! 첫 번째 퀴즈. 멍 때리는 것도 뇌전증 발작일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멍 때리게 되는 것도 소발작 중 하나로 뇌전증의 증상에 속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뇌전증과 간질은 다른 용어이다. 정답은 X입니다. 간질은 뇌전증의 나쁜 사회적인 편견이 담겨있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용어로 간질과 뇌전증은 같은 뜻을 가지지만 간질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전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았는데요. 교수님 덕분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혹시 마주하게 된다면 더욱 배려하고 상태를 살피면서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뇌전증은 여전히 오해와 편견이 있는 질병입니다. 뇌전증 발작은 의학적으로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흔한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뇌전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을 이해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따TV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